3년 전에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67세였습니다. 그분을 김영수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이 느렸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앉으시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좀비입니다. 매일 밤 좀비예요. 밤 10시에 눕습니다. 11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1시에 또 일어납니다. 3시에 또요. 5시에 또요. 아침에 눈 뜨면 자고 일어난 건지 그냥 버틴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이 말씀이었어요. 손주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맨날 피곤해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분께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약 아닙니다. 수술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중에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 10명 중 9명은 전립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전립선이 커졌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이 커지면 야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크기가 정상인데도 매일 밤 4번, 5번씩 깨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전립선이 더 큰데 밤에 잘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이 막힌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군가가 손으로 살짝 쥐고 있는 거예요. 물은 흘러요. 근데 시원하게 안 나와요. 항상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방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셔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다 봤는데 뭔가 남은 것 같죠?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소변이 방광을 자극해서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또 깨우는 거예요. 한국 비뇨기과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야간요 심한 환자분들은 배뇨 후 잔뇨량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많이 남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남아도 방광은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왜 근육이 안 풀릴까요? 3가지 원인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첫째,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긴장하며 살아왔어요. 전쟁 후에 태어나서 산업화 시대에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긴장이 어디 갔을까요? 몸에 쌓여 있어요.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이에요. 둘째, 조용한 염증입니다. 겉으로 안 보여요. 검사에도 안 나와요. 근데 방광과 전립선 주변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마치 집안에서 조용히 타고 있는 작은 불처럼요. 연기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근데 계속 타고 있어요. 셋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건데 그게 밤잠을 망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신 분 계시죠? 밤에 여러 번 깨시고
아침에 피곤하시고 화장실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으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저 해당됩니다 하시는 분, 제가 다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 이야기합니다. 제가 김영수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침에 한 스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한 스푼이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 없이, 모호함 없이요. 호박씨 오일입니다. 또는 같은 성분의 농축 추출물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에 정확히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문제는 방광 주변 근육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호박씨 오일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토스테롤과 지방산이에요. 이 성분들이 뭘 하냐면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긴장된 근육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억지로 조이거나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녹슨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돌리면 부러져요. 근데 기름칠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부드러워져요. 힘 안 들이고 돌아가요. 호박씨 오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방광과 전립선 주변을 기름칠해주는 거예요.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확인됐어요. 호박씨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남성들은 야간요 횟수가 줄고 잔뇨감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요. 밤에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당장 오늘 밤 잠 잘 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체에 걸쳐서 방광의 기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낮 동안 바탕이 바뀌면 밤 결과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드세요. 아침에 한 스푼. 하루를 낮은 긴장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됐을 때 방광이 예전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돈 한 푼 안 들어요. 배뇨 습관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시면 빨리 끝내려고 하세요.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요. 빨리 보고 빨리 자야지.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나이 들면 방광이 예전처럼 안 움직여요. 젊었을 때는 한 번에 확 비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첫 번째 흐름이 끝났다고 다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대학병원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고령 남성 경우 배뇨 후에도 상당한 양의 잔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 안 돼도 잠시 후 방광을 자극하기에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소변 보신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한 5초에서 10초요. 천천히 숨 쉬세요. 몸을 이완시키세요. 방광에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흐름이 나와요. 아직 남아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기술 아니에요. 그냥 몸이 과정을 완성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잔뇨량이 줄어요. 잔뇨가 줄면 내로 가는 신호도 줄어요. 눕는 순간 또 깰까봐 걱정하는 그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방법이요. 이게 제일 간단한데 제일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 수분 관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물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물이나 차 드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그 조금이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신장이 낮과 밤을 잘 구분했어요. 밤에는 소변 생산을 줄였어요. 근데 나이 들면 그 경계가 흐려져요. 밤에도 신장이 계속 일해요. 이런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에 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이 쉴 시간이 없어요. 원래 조용히 해야 할 시간에 계속 일해야 해요. 그래서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깨는 거예요. 한국 수면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야간요 여러 번 겪는 분들 대부분이 잠들기 직전에 수분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 종류 상관없어요.
물이든 차든 국물이든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결국 나가야 해요. 밤은 그 신호에 가장 민감한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잠자리 들기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세요. 물 안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낮에 충분히 드시고 밤이 다가올수록 줄이는 거예요. 방권한테 예고해 주는 거예요. 곧 쉴 시간이야 하고요. 제가 만난 환자 한 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40년 동안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믿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차 한 잔 때문에 매일 밤 3번씩 깨셨어요. 차 마시는 시간을 저녁 식사 후로 앞당겼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안 마셨어요. 일주일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갑자기 길어진 느낌이에요. 끊기지 않는 잠을 다시 느끼게 되신 거예요. 네 번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말하기 부끄러워하시는 문제예요. 화장실 다녀온 뒤에 옷 입고 나왔는데 몇 방울 새어나오는 거요. 속옷이 젖는 거요. 이것 때문에 외출 꺼려지시죠? 모임 가기 싫어지시죠? 이웃 만나기 신경 쓰이시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통제력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성 신체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립선 아래쪽에 소변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주변 근육이 완전히 안 풀리면 그 소변이 바로 안 나와요. 일어서거나 걷거나 자세 바꾸면 그때 뒤늦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소변 다 보신 후에 바로 옷 입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음양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앞에서 뒤로요. 2~3번이면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남아있는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기계적인 보조 방법이에요. 신체 구조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처음에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놀라세요. 화장실 나설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더 이상 신경 안 쓰인다고요. 이웃 앞에서 당당해지셨어요. 손주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해지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4가지 방법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호박씨 오일 1스푼. 긴장과 염증의 바탕을 낮춰줘요. 둘째, 배뇨 후 5초에서 10초 기다리기. 방광을 완전히 비워줘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수분 줄이기. 방광에 쉴 시간 줘요. 넷째, 배뇨 후 손가락으로 눌러주기. 자녀 소변 밀어내요. 어느 하나도 혼자 작동 안 해요. 넷이 함께 작용할 때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요. 67세, 매일 밤 좀비처럼 사셨던 분. 손주한테 왜 맨날 피곤하냐고 질문 받으시던 분. 그분 이야기 결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처음에 믿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되겠어요? 30년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첫째 주, 변화 없었어요. 여전히 밤에 3번 깨셨어요. 둘째 주, 조금 달라졌어요. 2번으로 줄었어요. 셋째 주, 1번만 깨셨어요.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달랐어요. 밝았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1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해가 떠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잠 잘 잤어. 저도 울컥했어요.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 억누르는 법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기 어려웠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수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생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 젊어 보인다고 할 때, 아내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할 때, 자식이 아버지 건강해지셨네요 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기적 아니에요. 완치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꿔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이요.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라고요.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돼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이요.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정보만 드릴게요. 세 번째 부탁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 보내주세요. 부모님에게요. 친구에게요. 50 넘으신 분에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려요. 무료예요. 3초면 돼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오늘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야간요가 왜 생김인지 알았어요. 전립선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방광 주변 근육 긴장, 조용한 염증, 잘못된 습관. 이 3가지가 원인이에요. 해결책도 배웠어요. 아침 1스푼, 배뇨 후 기다리기, 수분 관리, 손가락 눌러주기. 4가지예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입맛에 맞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몰랐던 것들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잠은 여러분 거예요. 그걸 되찾을 자격이 있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